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이죠. 네덜란드 국빈 방문차 출국을 했고요. 네덜란드하고 수교 이후에 첫 국빈 방문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11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를 타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향했습니다. 예. 암스테르담에 도착을 해서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되고요. 이번 방문 일정에는 공식 환영식, 전쟁 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오찬, 국빈 만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1961년에 한국이 네덜란드와 수교를 했는데 네. 그 이후로 처음으로 있는 국빈 방문입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도 같이 네덜란드로 향했습니다. 자,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 본인 스스로 외신 인터뷰에서 예.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아하. 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번 순방의 핵심은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벨트호벤에 위치해 있는 ASML 음흠. 기업의 본사를 방문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반도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네덜란드가 반도체 장비 산업의 강국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이 ASML이라는 기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반도체 생산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부 과정에서의 장비이긴 하지만 전 세계 유일하게 해당 장비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슈퍼을이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예, ASML이 최근에 이제 동아시아 허브로 한국이 아니라 대만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점을 한국 쪽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ASML 방문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덜란드와 반도체 대화체를 신설을 하고 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로 출국한 날이기도 했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 또 선거구 획정, 선거제 개편안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는 12월 20일 그리고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들이라든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는데요. 네. 2+2 협의체를 여야가 만들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산안에서 R&D 예산 원상 복구를 요구하면서 어제 오전부터 천막 농성에 들어갔고요. 예산안 합의가 불발이 되면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체 감액 수정안을 20일까지 의결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쌍특검 법안을 두고 김건희 영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네.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의 특검 이 두 가지 특검 법안을 놓고도 이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또 이달 내로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선거구 획정안, 선거제 개편안도 합의가 시급한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 정개특위에서 처리하자, 위성정당을 방지하자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또 당 내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또 준연동형을 유지할지 이것을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에 개각이 단행이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내각 장관의 후보자 6명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까지 해서 이 청문회를 또 19일부터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할 일이 엄청 많은데요. 잘 네네. 처리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계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자, 대한의사협회 어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필수 의료 붕괴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의협 등의 단체는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라고 해서 17일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계획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 기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의협 회원들에게 발송을 했고 이 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늘리려는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긴 한데 이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의 네. 얘기로는 총파업 찬반 투표는 당장에 파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증원이 추진됐을 때 그다음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맵. 그러니까 예. 파업이 가결된다고 해도 정부 입장에 따라서 이 파업을 할지 말지
좀 추후에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의대 증원은 내주대 수가 문제를 해결하자와 같은 이런 협상론도 의사들 사이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의협에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투쟁분과위원장으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선임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 의견 또 의협 내에 있거든요. 네. 대구시 의사회가 대표적인데 정부와의 투쟁과 협상을 슬기롭게 병행할 비대위에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투쟁으로 간다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여론도 있고 그리고 과거 2020년에 단체 행동에 들어갔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라든지 그렇죠. 이 단체들도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 이번 주 예정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마주할 예정인데요. 자, 내실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의협이 총파업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오는 일요일에 일단 대규모 걸기 대회에 나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협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서 바로 당분간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을 하고 파업이나 휴진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저희 킹스맨 시간에서 신병 교육대 폐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사립 학교를 줄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내년 초등학교 입학 인구가 30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 서울시 교육청이죠. 사립학교 감축에 손을 거뒀다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에 관내 사립학교장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예. 공문 내용은 저출생 대비 사립학교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가 있다. 여기에 아하. 참석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회의는 이달 중 권역별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교육청이 마련한 이 회의 자리에서 어떤 논의를 하게 됩니까? 일단 장기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이 다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중기 대책으로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서 통폐합 혹은 폐지를 검토해서 학교 수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가 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경영이 악화한 학교 법인을 중심으로 법인을 해산하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논의가 될 계획입니다. 이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 감축을 결정한 데는 이 예산 문제, 돈 문제가 가장 크다고요. 네, 그동안에 서울시가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 쪽에 의도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공립학교는 학급 수를 줄인다 해도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방안이 가능한데 사립학교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손을 대지는 않아 왔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작은 학교를 계속 유지를 하면 시설은 큰데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정 비효율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고요. 네. 실제로 소규모 초등학교가 서울시에서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교생 240명 미만을 소규모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2021년에 서울시에 101곳이었다면 올해는 152곳, 그러니까 그 사이에 1.5배 정도가 늘어난 것이죠. 자, 신병교육대 폐지도 그렇지만 사립학교 축소 계획, 아마 근원적 문제는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2017년 출생아 수를 보면 네. 35만 7천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지난해 대비 5만 명이나 줄어든 이야. 수치입니다. 2016년생이 입학을 했던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 명이었는데 이것이 네. 35만 명으로 1년 만에 뚝 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또 30만 명대로 아하. 떨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심각한데요. 자, 어제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 없는 비중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어제 통계청이 2022년 신혼부부 네.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결혼 1 내지 5년차 신혼부부가 전체의 46.4% 절반에 가까웠죠. 그리고 이제 전년보다 0.6%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2015년부터 이 통계가 작성이 됐는데 그 이후 최고치 기록이고요. 평균 자녀 수도 0.65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결혼을 해도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결혼도 하지 않는 현상도 많이 있는 거죠. 신혼부부 수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 110만 쌍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103만 쌍 정도로 6.3%나 감소를 했고 통계 작성 이래로 매년 5 내지 8만 명 정도가 신혼부부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생 수도 대도시 서울에서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자, 한편 사립 초등학교 감축이 본격화된다면
일자리 문제에 걸린 교원들 이분들 또 반발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립학교가 이제 재단에 대해서는 학교를 예. 통폐합하거나 폐교할 경우에 재산권 처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편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교원 수라든지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의 관계자는 과밀 학교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수만 줄인다면 양질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감축 대상은 해당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통학 거리, 배치 현황, 해당 지역의 개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사립초등학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보죠. 자, 서울시 그 관악구에서 그 등산로죠. 그 여성 성폭행을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했던 최윤종입니다. 검찰 사형 구형했네요. 네, 검찰은 어제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크다. 피해자 유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참고로 최윤종은 지난 8월 17일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을 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정이 이 재판 종결 절차에 이를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 측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제 입장에선 실체적 사실을 밝히는 게 가장 정의에 부합해 다소 좀 긴 재판 과정을 겪게 된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날 이제 검찰의 구형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판부가 최윤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을 때 네. 최윤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 옷으로 입만 막았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다시 혐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피해자의 유족 측 입장에서는 제대로 벌을 받아야 추후에 잠재적으로 유사범죄를 계획한 이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탄원을 했는데 또 이제 최윤종이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어떤 사회적인 부정 평가 이런 것들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재판부는 일단 오는 1월 22일에 최윤종의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신문을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인데 네. 아마 변호인이나 피고인 측 요청을 한 것 같고요. 부인을 하려고 진술을 좀 바꾸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 법원이 사형에 대해서 사실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잘 선고를 안 합니다. 최근에 그런 추세죠. 예, 뭐 2명, 3명 연쇄살인 아니고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사형 선고된다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1997년 이후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아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윤종 재판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